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 1번 분들의 타고난 매력이 어느 정도 급인지 담긴 이 편지부터 읽고 시작할게요. 우선 여기 보면은 Know Your Worth 카드가 나왔고 핫핑크 카드도 같이 나왔죠? 1번 분들 되게 매력 덩어리네? 약간 카드만 봐도 뭔가 좀 홀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1번 분들은요, 도화살도 도화살이지만 약간 홍염 쪽 성향도 같이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제가 1번 분들의 사주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카드 성향만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펜타클이 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나 능력 자체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뭔가 묘하게 사람이 여유로워 보이는데 이게 또 추가적인 매력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뭔가 첫인상부터 약간 강한 느낌을 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뭔가 여기 탑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1번 분들은 본인이 의식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딱 보고 1번 뭔가 매력적이네? 저 사람 뭔가 내 타입이네? 저 사람 뭔가 좀 특별하네? 평범하지가 않네? 약간 그런 느낌을 주시는 분들이실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리고 뭔가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던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1번 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1번 분들이 나의 자존심이나 이미지를 깎아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손을 벌리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밥 사달라고 그러고 약간 이런 느낌은 사실 좀 상상이 안 된다. 뭐라고 해야 될까? 일단 겉으로 봤을 때 도도하고 조금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조금 멋있고 섹시한 사람? 이분들은요, 매력을 내가 꽁꽁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분들이에요. 내 매력을 약간 광역으로 실시간으로 조금 뿌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 매력을 또 줄줄 아무한테나 닿아서 문제가 되도록 흐르게 놔두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힘도 있으시거든요.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내 매력을 보여주고 아닌 사람들한테는 적당히 좀 사무적으로 대하고 그 완급 조절이 좀 잘 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 매력으로 상대를 뭔가 휘어잡고 어필하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 매력을 잘 알고 여기저기 좀 발산하는 도화, 그리고 이제 리더십이 강하면서도 내 매력을 특정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부분, 그러니까 홍염에 대한 부분이 적절히 섞여 있다. 그래서 약간 도화 홍염이 약간 성향이 섞여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카드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1번 분들 개성이 조금 강하신 분처럼 보이거든요. 물론 제 채널에 회원분들이 거의 다 약간 개성이 좀 강하신 분들이 좀 모여 계시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핫핑크 카드도 그렇고 정의 카드도 그렇고 1번 분들은 카드들이 조금 다 강렬하고 나의 기준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은 평범한 분들은 아니신 것 같고, 어디 가더라도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취미를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사람들의 시선이 좀 주목되고 쏠리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첫인상부터 확 좀 눈에 띄는 분위기이거나 외모일 수가 있어요. 이게 탑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평범하지 않아요. 1번 되게 특이하네? 뭔가 첫 만남부터 1번 뭐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호기심이 간다. 이렇게 첫 만남부터 좀 눈길이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겉껍데기도 매력적인 편인데 특히나 약간 조금 풀풀 풍기는 알맹이의 매력이 되게 강하다. 약간 이성분들의 취향을 저격한다. 약간 그렇게 보이고요. 여기 정의 카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인 주관 기준이 강해요. 그래서 포스도 좀 있으신 편, 본인의 기준이 강한데 일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연애적인 부분도 내 기준이 좀 강하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1번 분들은 대체적으로 눈이 높을 수 있는데 이게 또 평범하게 생각하는 눈이 높다랑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이 높다라는 게 뭔가 나는 차은우국으로 잘생겨야 되고 성격도 너무 좋아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이러한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누구나 바라는 대중픽 있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거랑은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1번 분들만의 확실한 취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다른 의미로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저런 대중픽보다. 예를 들면은 보통 돈을 잘 버는 능력 있는 남자를 원하잖아요. 근데 1번 분들은 이러실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돈 많이 안 벌어도 상관없어. 내가 먹여 살리면 돼. 근데 나는 그 상대방이 스타일이 이랬으면 좋겠고 고집이 없었으면 좋겠어. 착했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물론 대중픽을 좋아하는 1번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나만의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1번 분들은 일을 잘하세요. 커리어 우먼? 커리어맨? 커리어맨이라는 단어가 있나? 아무튼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죠? 약간 이런 느낌? 본인 업무에 대한 자부심도 꽤 있는 느낌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일본 분들이 되게 예측 불가능이다라는 느낌을 줘요. 알면 알수록 사람이 파악이 되고 쉬워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일본 분들은 알면 알수록 완전히 파악이 점점 더 미궁에 빠지는 느낌? 약간 일본 분들이 의외인 면이 있고 반전 매력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촉촉한데 속이 약간 바삭한 그 겉바속촉의 반대 느낌? 여기 보시면은 타인이 봤을 때 일본 분들은 완드 4번, 근데 친한 지인들이 본 일본 분들은 펜타클 2번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일본 분들은 되게 안정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호감상이에요. 다가가기가 쉽고 뭔가 이루어오는 것도 있고 불안한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호감을 조금 가지게 해주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뭔가 알면 알수록 일본 분들이 평범하지가 않고 본인 기준이 확실하고 쉽지가 않아.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한테 내 마음을 다 열지 않아. 본인만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찾는구나. 약간은 그거를 좀 느낀다라고 하거든요. 일본 분들은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왜냐면 여기 능력 자리에 펜타클 8번 카드가 나왔고 가장 큰 매력의 필살기 자리에도 3 오브 펜타클이 나왔거든요. 펜타클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본 분들은요, 본인 것을 쉽게 빼앗기거나 손해보거나 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물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퍼주는 성향도 있긴 한데 굉장히 똑똑하고 기본적으로 현실적이고 현명하고 쉽지 않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성이든 동성이든 간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일본 분들은요, 이런 특히나 직장이나 동아리, 일본 분들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 뭔가 협업을 할 수 있는 자리, 그런 데서 일본 분들의 매력 자체가 더 빛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뜻하지 않은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본 분들한테 친구나 지인이 본인의 이성 친구를 소개시켜 주거나 했을 때 일본 분들은 본인이 의도한 게 아닌데 그 사람을 조금 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일본 분들은 본인이 의도한 게 아니야. 내가 내 친구의 남자친구 막 뺏을 거야. 약간 이런 게 아닌데 친구분들한테 1번에 소개받은 그 이성분들이 1번 분한테 확 호기심이 갈 수가 있거든요. 뭔가 처음 봤는데도 눈길을 끌고 뭔가 평범하지가 않고 매력이 조금 뚝뚝 떨어진대요. 저 사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든대요. 뭔가 유니콘처럼 내가 평소에 좀 찾아왔고 좀 그려왔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뭔가 일본 분들이 여자고 상대가 남자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예를 들면은 게임, 축구, 주식, 재테크 이런 거 좋아하는 여자를 좀 발견한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나랑 말이 통하는 것 같고 매력적이고 이런 여자 귀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일본 분들은 본인 주관도 확실하고 리더십도 있으신 분들이라서 딱 봤을 때 첫눈에 내 이상형인데? 약간 이렇게 확 끌리는 이성분들도 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런 삼각관계나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느낌이고, 일본 분들이 어디서 매력이 극대화가 되냐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곳은 직장인데 직장 동아리, 취미 동아리 뭐 이런 데들 대놓고 친목 모임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그리고 어떠한 목적이 있는 장소, 그리고 직장, 특히 나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곳, 내 능력을 펼쳐서 보여주는 곳에서 상당히 이성분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3 오브 펜타클스가 나와가지고 일본 분들의 직업 자체도 좀 특이할 수 있고요. 매력적일 수 있고 일본 분들의 직업적인 능력이 뛰어나거나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잘 풀어나가거나 협업 능력이 뛰어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프로페셔널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일본 분들을 봤을 때 일본이 되게 일을 잘한다. 공과사가 확실하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말이 잘 통한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고 특히나 일본 분이랑 같이 일하게 됐을 때 같이 팀을 꾸리게 되거나 같이 유관부서로서 일하게 됐을 때 좀 더 친해질 수 있어요. 보통은 직장 동료라고 하면 뭔가 더 친해지기가 어렵고 원수가 된다. 직장 사람들이랑은 왼수된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 분들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직업적으로 엮이게 됐을 때 일본 분한테 훨씬 더 매력을 느끼고 같이 일하고 싶다. 더 알고 싶다, 저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는 이성들이 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일본 분들은 내 취향에 대한 호불호가 확실히 있는데 그 부분도 이성들의 눈에 되게 섹시하고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문화생활, 그러니까 뭐 책을 읽는다든지 소설, 시, 뭐 이런 음악, 이런 그림, 이런 문화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문체나 소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막 베스트셀러라고 막 다 읽고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여기 정의 카드가 뜬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래서 1번 분들이 이런 나의 취미나 교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심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성분들의 눈에 되게 매력적이어 보이고, 뇌생남, 뇌생녀라고 하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섹시해 보인다. 그러니까 우러러 보일 수 있다라고 해요. 말이 잘 통하겠다. 혹은 내가 모르는 분야를 잘 알고 잘 하네? 멋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1번이랑 같이 사귀면 그냥 일반적인 데이트,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인생에서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연애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한대요. 그래서 1번 분들은 약간 연상이고 연하고 할 거 없이 연상의 매력을 풍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번 분이요, 이 매력의 원천자리에 더 풀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 깊은 속은 순수하거든요. 악의가 없어요. 마음에 구김이 없고 주변의 어떤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크게 신경 쓰는 그런 부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고 인간관계에 미련 갖고 그런 느낌도 없고 되게 자유롭게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손에 안 잡히는 바람 같은 느낌? 그래서 막 억지로 내가 이성이 눈에 띄려고 막 나를 꾸미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분들이 본인을 꾸미는 거는 자기 만족을 위한 꾸밈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치마를 입거나 해도 뭐 누구한테 섹시하게 보이고 싶어서 치마를 입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옷을 입은 모습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입는 거고, 나의 각선미라든가 나의 신체적인 장점이라든가 나한테는 이러한 류의 핏이나 옷이 되게 잘 어울려, 내가 이러한 옷을 입고 이런 액세서리를 한 내 모습 자체가 마음에 들어,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꾸미고 스타일링을 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을 뭔가 아이돌로 비유한다고 하면 약간 에스파, 아이브 약간 이런 쪽이에요. 자기 색깔이 굉장히 강하죠, 두 그룹 다. 아이브는 약간 나르시즘 콘셉트고, 약간 에스파는 약간 쇠맛, 이런 컨셉이 확실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1번 분들은 본인의 매력으로 성공하기도 쉬운 분들이에요. 왜냐면은 1번 분들은 본인이 매력적인 거를 알아요. 그리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는데, 내가 나를 바깥에 어떻게 보여줘야 효과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여질지도 아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본인의 매력을 바깥으로 보여주거나 본인의 것을 표현하는, 나의 컨텐츠, 나의 내면을 표현하는 그런 일도 하시면 되게 잘하실 수 있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좀 홀려야 되거나 사람들의 앞에서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되거나 마음을 움직여야 되거나 이러한 발표, 이런 것도 잘하세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유튜버, 연예인 이런 것도 잘하시고요. 직장에서도 PT, 발표 이런 거 좀 잘하세요. 설득 이런 거 잘하시고, 본인 창업을 하셔도 되게 잘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근데요, 1번 분들은 내가 똑똑하게 나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분인데, 동시에 그렇게까지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갈구하는 느낌은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먼저 갈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른 사람들이 좀 다가오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분들은 내가 막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의 특징, 막 이런 유튜브 콘텐츠 보면서 막 그걸 따라한다거나 그런 거를 하지 않고 극혐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난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저런 걸 따라해? 약간 그건 자연스러운 내가 아니잖아.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러면서도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나면은 그 이성한테 먼저 다가갈 수도 있어요. 완드 3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나 자신의 매력에 대한 자신감과 실행력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 관계를 리드하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너 이런 부분 되게 나랑 잘 맞는다고 생각해. 근데 나도 이런 매력이 있는 사람이거든? 우리 무슨 사이야? 너 괜찮으면은 정식으로 만나볼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관계 애매한 거 싫어해요. 정확하게 정의 내리고 싶어 하고, 쿨하고 멋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성분들의 눈에는 여유롭고 뭔가 멋있어 보인다. 동성들이 봤을 때는 1번 분들은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매력도 능력도 환경도 부족한 게 없는 느낌. 실제로 1번 분들이 그렇든 아니든 간에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죠. 뭔가 분위기가 여유로워 보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뭔가 얽매이지 않는 그런 느낌? 이 1번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은 좀 칼같이 쳐내는 그런 면도 있으면서도, 자신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자신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한테 되게 잘 챙겨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면모가 있거든요. 바운더리가 확실하다. 그리고 사람 보는 눈도 정확하시고 단호하기 때문에 아무나 곁에 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1번이랑 친해지고 싶다, 1번의 세계가 궁금하다, 1번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약간 동경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특히 동성들이 그래요. 그리고 1번이랑 친해지게 되면 그걸 특권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마지막으로 1번 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어떤 고민이 있을지, 그리고 그 고민의 원인은 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매력을 좀 더 증폭시켜서 솔로 탈출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나의 매력을 펼칠까,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지 조언 카드 읽어보고 리딩을 마무리하도록 하면요,
여기 인간관계 고민 자리에 루츠 오브 컵스 카드가 떴거든요. 1번 분들이 약간 그런 게 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부드럽게 표현하는 게 의외로 약할 수도 있어요. 감사함, 고마움, 미안함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솔직한 마음으로 이런 점은 정말 고마워. 내가 이런 부분은 항상 너한테 정말 고마워하고 있어. 혹은 내가 정말 이런 부분이 고민인데 너한테 이런 부분을 의논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나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거. 혹은 내가 이런 건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먼저 사과하는 거. 아니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친밀감을 표현하거나 내 진심을 가감없이 표현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1번 분들이 살짝 어려워한다라고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1번 분들이 자존심이 강한 편이라 그러실 수도 있어요. 좀 쑥스러워 하실 수도 있고. 이 방해 자리를 보면요. 5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거든요. 특히 상대방이랑 싸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랑 뭔가 얘기하거나 상대방을 싸울 때 내가 이겨야 돼. 약간 이러한 느낌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강한 모습을 보여야 돼.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우스운 모습 보이면 안 돼. 약간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나의 주관이나 고집이 강한데 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화를 나눌 때나 그럴 때 상처를 주거나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 조언 자리로 루츠 오브 스톤 카드가 나와가지고 어떤 표현을 함에 있어서 내가 좀만 더 신중하게 고민해서 하는 편이 좋겠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특히 이성분들이 1번 분들의 조금 날카로운 쏘는 듯한 말이나 행동, 단호함에 가끔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강한 모습, 자신감 있는 모습은 물론 좋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빈틈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싸움이나 마찰이 있었을 때 너그럽게 넘어가고 좀 기회를 주고 내가 좀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아량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약간 삼진아웃제도 같은 느낌으로 내 기준에 안 맞았을 때 좀 실수를 여러 번 했을 때 내가 손절해버리고 강하게 말을 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때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나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천천히 생각해보고 내가 화를 내고 싶고 저 사람에게 뭔가 쏘아붙이고 싶어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래 너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구나 하면서 공감을 해주고 근데 내 의견은 이래 이면서 천천히 신중하게 할 말을 골라서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그러한 자세가 더해진다면 이러한 인간관계 고민들이 상당 부분 해결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나랑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주고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것도 설득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다양성과 차이점을 인정해주는 자세가 1번 분들을 되게 매력적이게 만들어준다고 하거든요. 1번 분들이 지금 본인의 주장이 좀 강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런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주는 포용력을 갖추게 된다면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이 동성 이성분들이 1번 분들한테 되게 커다란 매력을 느낄 거예요. 1번은 이 정도로 능력이 있고 본인 주장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꽉 막히지 않았네. 본인 주장만 하는 사람이 아니네. 다른 사람들의 다양성도 이렇게 고려를 해주는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평판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니까 이런 부분은 직업적인 부분이나 사회생활, 인간관계에서의 조언으로 살짝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제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러면은 2번 분들의 이러한 매력이 어느 정도 급인지 적혀있는 편지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제가 2번 분들 카드 딱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뭔가 사랑스럽고 귀엽고 친절하고 밝은 아이가 있어. 근데 그 아이의 뭔가 아우라가 되게 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포스, 아우라가 좀 큰 느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호기심도 많아 보이고 이것저것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겉으로 봤을 때 딱 저 사람 좀 엄하겠는데? 냉정하겠는데? 이런 느낌은 없어요. 분위기 자리에 완드 에이스 카드가 나와가지고 실행력이 있는 느낌이고 열정이 있어 보이고 기본적으로 밝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친근하고 그런 느낌인데 약간 2번 분들이 그 영혼의 왕, 여왕 약간 이런 게 딱 깃들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약간 빙의라 그래야 되나? 약간 뭔지 모를 포스가 풍겨요. 카드들에서. 그러니까 겉으로 내가 막 약간 야, 나 진짜 자존심 세고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 나 진짜 기 세거든. 나 진짜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러면서 막 가시를 세우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막 웃으면서 다니고 얘기하는데도 약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약간 위압감도 느껴지고 뭔가 범접할 수 없고 통찰력도 느껴지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2번 분들한테 뭔가
말이 많네요. 뭔가 구설수가 있어요. 2번 분들이 뭔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주변 사람들한테 신경을 조금 건드리나 봐요. 그런 것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좀 2번 분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끼리 좀 쑥덕대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보면은 2번 분들 이미지에 여기 아이를 상징하는 그리고 시작을 상징하는 완드 에이스, 완드 시종 이렇게 좀 번갈아서 나오고 있거든요. 뭔가 친절하고 부드러운 컵 기사 카드도 나와 있고 근데 동시에 2번 분들의 커다란 매력 포인트랑 기질 자리에 여왕 왕 카드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요 밑에도 왕 카드가 2개나 나왔거든요. 총 왕 여왕 카드가 4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도 얘 보시면은 타워, 죽음 카드 같은 호불호가 강한 카드, 나의 성격, 주장이 강하다, 개성이 강하다 이런 카드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부드럽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호락호락하지 않은 조금 포스가 있는 약간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번 분들 여기 타고난 기질 자리에 여황제 카드가 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여유롭고 부족한 게 없어 보이고 특히 이성분들한테 있어서 되게 매력적이고 아쉬운 모습이 보이지 않거든요. 상대방한테 내가 맞춘다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은 나의 기준이나 나의 요구, 나의 어떠한 조금 성격에 맞추게끔 하는 그런 매력이 있다. 상대방을 약간 조금 졸졸 따르게 하는 매력이 있다. 리드를 하는 매력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설사 상대방이 연상이야. 그래서 리드를 하려고 해도 맘대로 되지 않는데요. 상대방이 약간 조금 2번 분들을 손바닥에 두고 싶은데 오히려 다시 돌아봤더니 내가 거꾸로 이번에 손바닥 위에서 약간 놀고 있었다. 약간 그런 안달나게 하는 그런 내 맘대로 안 되는 매력도 있어요. 그래서 2번 분들이랑 사귀는 이성분들은 항상 새롭고 질리지가 않는데요. 뭔가 2번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줘. 그러면서 리드에 따라주면서 내가 져주면서 2번 이런 모습 진짜 섹시하다. 진짜 매력 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약간 변태 같네. 그리고 여기 키카드에 이제 조종, 심리적 조종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머리가 똑똑해요. 2번 분들이 좀 잘 돌아간다고 해야 될까요? 상황을 나한테 좀 유리하게 자연스럽게 바꾸는 것도 잘 하시고 여론을 좀 조정하는 거 나한테 사람들이 호감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재능 내가 내 매력을 어떻게 보여줘야 저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가지는지 반대로 내가 이성한테 질투심을 유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좀 아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심리를 좀 잘 파악하고 분위기를 잘 파악해요. 내가 여기서 나서야 되는지 아니면 좀 숨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파악해서 선을 잘 안 넘는다라고 해요. 밀당도 잘 하시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리고 2번 분들의 능력 자리에 휘로 포춘스 카드가 떴기 때문에 상황이랑 대상에 맞게 내가 찰떡같이 대응을 한다. 카멜레온 같다고 하죠. 내가 진지해야 되는 상황엔 진지하게 가고 발랄해야 되는 상황엔 발랄하게 가고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굉장히 기본적으로 빨리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저 상사가 나를 되게 은근슬쩍 자랑하고 싶어하는 상사야. 그걸 딱 눈치채면은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 사람을 치켜 세워주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낸다. 반대로 상대방이 내가 싫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뻔히 눈에 보여도 절대 칭찬 안 해주고 약간 그런 모습도 있고. 그리고 이번 분들은 내가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성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도전하는 성향이 있고 발전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내가 계속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커다란 매력 중에 하나예요. 식상하지가 않고 특별하고요. 새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취미나 이런 거 일적으로 도전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만날 때마다 화제가 끊어지지 않는 면도 있어요. 야, 나 이번에 이거 시작했잖아. 아니면은, 나 이번에 이거 배웠잖아. 혹은 나 이거 어제 이런 일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번이랑 계속 뭔가 만나거나 통화할 때마다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재밌다고 하거든요. 물론 환경적인 변화도 있지만 이번 분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되게 많아요. 생각, 새로운 가치관, 새롭게 떠오르는 생각, 아이디어 발상이라던가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시고 머리가 휘지를 않아요. 아이디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이랑 같이 함께하면 즐겁고 흥미롭고 호기심이 간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매력 자리에 죽음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호불호가 조금 강한 면이 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나 사람에게는 굉장히 집중, 몰두를 하고 집중력이 대단한데 반대로 본인이 싫어하거나 관심 없는 것들한테는 그리고 혹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눈길도 안 주고 얼굴도 못 외우는 약간 그런 면이 있다.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이라고 볼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선택과 집중을 되게 잘한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좀 나쁘게 말하면 되게 자기 멋대로 자유로워. 너무 얘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자기가 싫은 거는 안 하려고 해.
이기적이야. 약간 그러한 좀 악의적인 평가도 좀 받으실 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요, 2번 분들은요, 화계, 홍염, 도화, 이 색 중에 뭐가 제일 강해 보이냐고 하면은, 도화살이랑 홍염, 이렇게 두 가지 쪽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 도화살은 내가 매력을 뿜는데,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나의 본연의 매력이 좀 광역으로 뿌려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이성, 동성, 누구한테나 적용이 돼서, 2번 분들이 뭘 해도 조금 사람들이, 눈에 좀 띄고 관심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역 효과가 뭐가 있냐라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카드 보면 구설수가 있어요. 좀 가타부터 좀 말이 많고 참견이 많은 사람들? 2번이 어떤 행동을 하던 인스타에 무슨 게시물을 올리건 어떤 얘기, 행동을 하고 뭐를 배우던 간에 그게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 약간 조금 가게 되고 입에 좀 오르내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황을 계속 궁금해해요, 주변 사람들이. 이번 뭐 이번에 새로 시작했다던데? 뭐 이번 뭐 새로운 사람 만난다던데? 뭐 새로 배운다던데? 이런 것들? 주변 사람들의 입에 조금 오르내리는 부분이 있다. 절대 무관심 이런 거가 아니에요. 이번 분들 주변은 조금 시끌시끌하고 사람에 치인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도 있고요. 감정 기복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 2번 분은요, 뭔가 질투나고 뭔가 재수없으면서도 선망의 대상이다. 내 맘대로 되지 않아.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2번 분들을 보면서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양가 감정을 느껴요. 2번이 의도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는데 지 혼자 긁혀. 자기 혼자 열등감 폭발하고 질투한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 그러면서도 2번이 하는 건 또 따라해요. 반대로 2번한테 뭔가 정보 오픈을 안 하고 선을 넣어 너는 너무 거리를 많이 둬 이러면 또 그걸 또 서운하게 여기고 2번 분한테 관심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2번이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을 줘도 문제고 안 줘도 문제고 뭔 말을 해도 문제고 말을 안 해도 문제고 행동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그냥 2번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랑 환경이. 그래서 뭔가 사람이 핫하다? 좀 빠와 까를 좀 몰고 다니는 그러한 성향이라고 볼 수 있고, 약간 이런 분들이 연예인을 하게 되면 화제성이 장난 아닐 거다. 어떤 느낌이 될 거냐면 약간 이효리 같은 느낌? 이효리는 팬이 진짜 많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안티도 많았거든요. 질투하는 사람도 많았고, 근데 지금은 굉장히 팬이 더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이효리라는 사람 자체는 그대로이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뿐인데 주변 사람들이 이효리를 계속 신경 쓰고 관심을 갖고 근황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효리가 제주도로 이사를 가서 산다고 해도 관심이 많고 그거 팔고 서울로 올라온다고 해도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본인이 좋건 싫던 간에 질투, 시기, 평가, 구설수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관심, 주목, 호기심 이런 것들을 좀 몰고 다닐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분들은 그런 부분이 힘들고 지긋지긋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쩔 수 없이 2번 분들은요, 사람 자체가 빛이 나기 때문에 내가 숨고 싶어서 숨어도 오히려 더 드러나고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거를 나한테 유리하게 이용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피할 수 없다면 이용하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기대하는 게 있어. 아니면은 편견이 있어. 라고 하면은 그 편견을 그대로 따라주거나 아니면 반대되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조금 편하게 만든다던가 업무 협조를 잘 받을 수 있다던가 직장 내에서 평가가 좋게 여겨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를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2번 분들한테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고, 2번 분들은 내가 나를 숨기려고 하고 조용히 살려고 해도 나만 스트레스 받지 굳이 2번 분들 찾아내서 근황을 굳이 캐내서 알아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2번 분들이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궁금해해요. 약간 2번 분들이 나중에 산골 가서 살아도 굳이 2번 분들 근황을 알아낸다?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2번 분들은 인간관계에서 내가 힘들다, 내가 이런 관심들이나 이런 게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하면은 너무 숨기려고 하기보다는 반대로 내가 그것도 내 재능이지 뭐, 그것도 내 매력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사실 그렇잖아요. 반대로 말해서 저 사람이 누가 봐도 부러울 게 없고 형편없는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면 관심이 따라 붙겠어요? 아니잖아요. 아시죠? 이번 분들이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고 능력이 있고 독보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관심이 있고 2번이 뭘 하면 왜 그랬을까 궁금해하고 요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2번 분들의 가장 강력한 매력, 필살기 도화살을 펼쳐봤을 때 더 엠페러 카드가 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매력이 원천자리로 세븐 오브 완즈 카드가 떴어요. 2번 분들은 리더십도 타고났고
태어날 때부터 약간 대중들의 시선을 받고 대중들의 위해서는 그러한 좀 재능을 조금 타고났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관심을 받는 것도 있고 직장, 모임 이런 데서도 자연스럽게 이번 분들이 눈에 띄고 어떤 모임의 장을 많이 맡을 수도 있고요. 팀장, 사장, 뭐 이런 분위기 메이커라든지 이러한 내가 눈에 띄게 된다. 어떤 모임에서 그런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도 커요. 그리고 이번 분들은 내가 연애를 할 때 이런 거 진짜 못 참겠어. 혹은 나는 연애할 때 이런 사람 꼭 만나고 싶어. 이런 주관이 강해서 근데 이제 그런 면들을 막 적당하게 접고 타협하고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조건들을 밀어붙여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분들이 생각하는 진짜 최고의 조건, 최고의 환경, 최고의 뭔가 직장, 최고의 연인 이런 거를 결국에는 쟁취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번 분들은 눈이 높네 쟤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그 높은 눈대로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가네, 좋다,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번 분들은 본인이 눈이 높다고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당연한 걸 요구하고 당연한 기준을 세운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눈이 높다는 건요, 내가 위치가 낮은데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곳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번 분들은 황제, 여황제 카드잖아요. 나 이 정도 매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요구할 수 있지. 상대방한테 내가 그만한 사람 만날 가치가 있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당하게 요구를 하고 정당하게 고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본인의 그런 기조를 쭉 밀고 나가시는 그 모습이 훨씬 더 이성분들의 눈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비쳐 보인다. 주변 사람들이 이번 분들을 험담할 수도 있거든요. 쟤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쟤는 뭐가 왜 이렇게 눈이 높아? 쟤가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뻗대? 우리한테 왜 잘 보이지 않아? 이런 식으로 욕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성분들이요, 이번 분들을 눈에 들게 되면 되게 굉장히 뿌듯해한대요. 내가 2번이랑 같이 사겨. 내가 2번에 마음에 들었어. 2번 그렇게 까다롭고 내가 봤을 때는 쉽지 않거든? 본인 주관 확실한데 그런 2번의 눈에 내가 들었다는 것 자체가 나도 되게 좋은 거 아니야? 나도 되게 조건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좀 특권의식처럼 느껴지기도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2번 분들은 일반적인 여자, 남자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남성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강하고 카리스마가 있고 좀 중성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약간 본인의 주장을 좀 당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매력 있고 섹시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너무 자기 고집만 부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순진한 면도 있다. 제가 계속 시작의 카드, 페이지 카드, 어린아이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아기를 가지고 내가 막 고집 부리고 조종해야지, 밀당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번 분들은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거, 흥미가 가는 거에 대해 집중하고 내가 꽂힌 거에 돌진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거든요. 이번 분들은 스스로가 신경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고 이런 걸 의식하지 않는 그런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매력 전달이 지나칠 만큼 잘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이번 분들한테 거절당한 사람들은 이번 못됐어, 이번 되게 마음이 너무 안 열렸어, 이번 되게 욕심이 너무 많아, 고집이 너무 세, 이런 식으로 험담을 할 수가 있지만 정상적인 이성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섹시하게 느낀다, 매력적으로 느낀다. 특히 2번 분들은 생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든든하고 잘 살겠다라는 느낌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이 남자라고 쳤을 때 일반적인 여자를 만났을 때 내가 뭔가 좀 책임져야 되고 의지하기 힘들고 이런 느낌도 가질 수가 있는데 2번 분들은 내가 의지할 수도 있고 뭔가 멋있고 든든해. 같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런 생각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의 배우자나 연인분들은 주변에 알게 모르게 팔불출처럼 이번 분들의 자랑을 조금 하시는 경향도 있어요. 슬쩍슬쩍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내 와이프가 이거 해줬다? 내가 막 저번에 이런 거 힘들다라고 하니까 막 대신 해주고 막 나한테 막 내가 먹여 살릴게 너 약간 이런 식으로 말도 해줬어. 진짜 웃겼어. 이런 식으로 되게 남자어라고 하죠. 되게 돌려서 자랑하는 그런 느낌으로 주변에 이번 분들을 자랑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 반대로 2번 카드를 뽑으신 분이 남자라고 하면요, 테스토스테론이 좀 뿜뿜하는 좀 그런 매력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여자들이 봤을 때 약간 조금 남자다, 약간 그런 느낌? 소위 말하면은 조금 관심을 여자에게 두지 않는 약간 나쁜 남자의 느낌도 좀 느껴진다.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 나한테 뭔가 올인할 것 같지 않고 밀당을 하면서도 뭔가 조금 호르몬적인, 본능적인 그런 섹시함을 좀 풍기는 그런 매력을 가지신 남자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마지막으로 2번 분들이 내 인간관계에서 어떤 게 고민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내가 조금 대처해야지 내가 최대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살 수 있는지, 그거 좋은 카드 뒤집어보고 리딩 마무리하면요, 인간관계 고민 자리에 하베스트 오브 컵스, 그리고 방해 자리에 하베스트 오브 완즈 카드, 둘 다 왕의 카드거든요. 두 가지만 봐도 이번 분들이 굉장히 주장이 강하고 리더십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성관계나 어떠한 인간관계에서 살짝 방해가 되기도 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그 부분이 이번 분들의 매력인 건 맞아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그게 좀 매력을 깎아먹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한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 대할 때 약간 맞는 건 맞는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어떠한 고민이나 이런 거를 내가 막 포용해주고, 제가 잘못해도 감싸주고,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이번 분들이 내가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맞다, 이런 게 틀리다, 이런 판단력 자체를, 잣대 자체를 가끔은 좀 인간관계에서 수그려서 좀 얘기를 하고, 가끔은 좀 더 너그럽게 감정대로 공감을 해주거나 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하면서 상대방을 좀 더 알려고 하고, 이해해주고 칭찬해주고, 너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인정해, 약간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인정해주면요, 상대방이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는다고 하거든요. 이번 분들이 빠울까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상대방을 좀 오히려 치켜 세워주고 상대방의 감정을 어루만져주는 게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빠와 까 중에 빠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끗 차이가 좀 빠와 까를 가르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좀 더 포용해주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가진 것들을 좀 더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의 고민 상담도 해주고, 약간 이런 쪽으로 가시는 거. 너 진짜 힘들었구나, 이런 식으로 F적인 접근을 좀 해주면은 상대방이 내가 좀 감동을 먹는다, 특별 대우를 내가 받는 느낌도 들 수 있다. 이번 분들은 여황제, 황제, 왕의 기질을 가진 카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 몸을 낮춰가지고 따뜻하게 배려해주는 모습들이 더해지면은 어떻게 보면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대요. 그전에는 뭔가 좀 잘난 척하는 것 같고 질투난다,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이런 식으로 태도를 하게 되면 되게 좋은 사람이었네, 되게 리더격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만약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좀 조언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3번 분들의 매력이 어느 정도 급인지 써있는 편지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일단 3번 분들은 제가 카드를 전체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딱 들었냐면은 화개살 성향이 있으신가? 그리고 도화살도 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도화랑 화개 이렇게 두 개가 가장 강해 보이고요. 뭐 홍영도 없는 건 아닌데 제 생각엔 여기서 화개 성향이 가장 강해 보이거든요. 3번 분들은요, 재주가 뛰어나요. 그리고 세상에 나를 표현하고 내보여야 되는 약간 그런 숙명이 있어요. 그래서 3번 분들 첫인상 분위기 보면요, 소드퀸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네이비 3번 카드 나왔죠. 뭔가 내가 첫인상이나 분위기 자체가 막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좀 냉랭해 보일 수도 있고 도도해 보일 수도 있고, 처음 만나면 기본적으로 좀 무표정일 수도 있고, 나한테 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관심이 있거나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면은 조금 마음의 벽이라던가 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3번 분들이랑 처음에 친해지는 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3번이랑 내가 친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3번 분들은 속으로 그래도 저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내 진짜 친구는 아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주변 사람들이 그런 속내를 알게 되면 좀 놀랄 수도 있거든요. 너무 엄격한 거 아니야? 나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친구에 대한 바운더리가 높네? 약간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가 선이 있네? 싶기도 하고요. 분위기 자리 소드킨이기 때문에 도도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뭔가 사람이 허투루 말실수를 하거나 허투루 망가지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말실수 이런 느낌보다는 논리적이고 지적이고 약간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 같고 바운더리가 있고 호불호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근데 여기 3번 분들 기질 자체가 완전 6번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사회에 잘 융화되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놓고 내가 막 사회랑 등 돌리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다. 친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활발해지고 잘 어울려요. 사회생활도 나쁘지 않게 해요. 그리고 키카드가 커뮤니케이션 카드잖아요.
그래서 이 3번 분들이 막 엄청 사교적이거나 그런 느낌은 좀 덜한데 그게 또 나 자신을 세상에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랑 좀 성질이 다를 수 있거든요. 좀 관종 기질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막 대놓고 나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수줍은 관종, 얌전한 관종이라고, 조용한 관종이라고 표현하면 좀 맞을 것 같거든요. 이 세상에 내가 가진 것들, 혹은 내가 하는 생각이나 결과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나의 컨텐츠를 세상에 알리는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내가 이 세상 밖에 드러나길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술성, 나만의 전문성, 장인정신이 있는데 이거를 좀 보여주고 싶다. 아니면은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전문가. 3번 분들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진국이라는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약간 아는 사람만 아는 맛집?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찐 매력 덩어리,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잘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약간 베일에 가려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3번 분들은 끊임없이 나를 이 세상에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그렇고. 그리고 3번 분들은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내 개성은 이거고 내 성격은 이렇고 나는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하고 내가 이걸 잘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분야에서는 잘하는 편이지, 이런 메타인지를 잘하시는 분이고, 자부심도 있고 눈에 띄는 결과물, 이런 성취를 많이 만들어낸 경험도 있으시고 그런 성과를 내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본업을 좀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군계 일학이라고 하죠. 3번 분들은요, 많은 사람들 안에 있으면요, 겉으로 봤을 때는 한눈에 안 보일 수는 있어요. 수수해 보일 수도 있고 뭔가 첫눈에 반했다, 막 홍염살처럼 막 치명적인 매력으로 막 끌어당겼다,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은은한 꽃향기 같다고 해야 될까요? 은은한 향수? 이 사람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이 사람이랑 얘기를 나눠보게 될수록 이 사람이 되게 매력적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호기심이 가. 이 사람이 알고 싶어. 사람이 딥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묘한 매력이 느껴져요. 3번 분들은 기본적으로 실행력도 뛰어난데 생각도 깊어요.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분들은 잘 없거든요. 전문성도 깊고 뭔가 하나 판다 그러면은 굉장히 깊숙하게 파시는 분들이시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3번 분들이 본인의 사상, 생각 이런 게 확고하기 때문에 철학, 인문학, 과학, 심리학 이런 학문 쪽도 잘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3번 분이랑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통찰력 있게 생각한다고? 이런 관점으로 생각한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인사이트를 다른 사람들한테 주실 수가 있는 그런 분들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3번 분들을 만나면 다시 보게 되고, 처음에는 그냥 수수하고 약간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점점 만나니까 되게 진짜 중독성 있다라고 해야 되나, 사람이? 나중에는 이 사람이 대체가 안 된다. 대체 불가능한 인재, 대체 불가능한 이성,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서 대체 불가능한 친구, 이런 식으로 해서 정신 차려보면은 이 3번 분들의 모든 면을 덕질하는 약간 그런 가능성이 좀 크다. 그리고요, 이 3번 분들은요, 대기만성형이 많아요. 여기 보면 능력자리 심판 카드가 나왔죠? 내가 그동안 애쓴 것에 대한 보답을 끝내 받게 될 거라는 카드거든요. 3번 분들이 내가 말년이 좀 좋은 사주도 많고요. 내 분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덮여 있어요. 나의 어떤 화려한 빛이나 꽃이 덮여 있는 상태, 그걸 화개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컨텐츠나 나 자신을 세상에 내보이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우직하게 어떠한 빌드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3번 분들은 꾸준히 뭔가를 계속 하시면은 그 과정이 좀 힘드시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확신이 서는 그 방향으로 밀어붙이시면 말년에 되게 잘 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지금 이 3번 분들의 필살기적인 도화 매력자를 봤을 때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어요. 이 3번 분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차분해 보이고 얌전해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 실행력이 좀 미쳤다고 하거든요. 실행력이 있어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3번 분들이 평소에 막 집에서 막 뒹굴뒹굴 하고 집순이, 집돌이 하고 이런 것만 봤을 때는 그런 걸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도전해보고 이런 걸 모를 수가 있는데, 3번 분들을 아는 사람은 어떤 느낌이라고 하냐면은 무쏘의 뿔처럼 약간 혼자서 묵묵히 가는 약간 그런 것처럼 굉장히 차분한 겉모습 안에 그 저력, 뚝심, 고집, 주관 이런 게 강하시고요. 3번 분들이 본인이 내가 해야겠다 싶은 건 진짜 무조건 하시는 분들이다. 그 매력의 원천으로 식스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3번 분들 자신감이 있어요. 나 자신에게도 확신이 있고 내가 바라보는 그 방향에도 확신이 있다. 근데 이제 3번 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대놓고 나 진짜 잘하고 난 진짜 자신 있고 난 진짜 성공할걸? 이런 식으로 대놓고 말하시지는 않을 수 있어요. 막 나대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여기 보시면 매력 자리에 펜타클 퀸, 요것도 약간 화개살 느낌 나지 않나요? 여기 보시면은 매력 자리에 이렇게 펜타클 퀸이 떠가지고 이 사람도 지금 나의 펜타클을 가리고 있죠. 나 자신을 좀 가리고 있잖아요.
내가 가진 가치 이런 것들을 바깥에 막 뽐내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가치 있는 거라는 거 알아. 나도 능력 있어. 근데 양가 감정, 내가 부담스럽고 잘할 수 있을까 싶고 약간 왕관의 무게가 좀 무겁고 내가 차마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말도 있고 고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양가 감정이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약간 좀 비슷하지 않나. 분위기 자체도 좀 고독하고 귀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3번 분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퀀텀 점프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퀀텀 점프라는 게 갑자기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훌쩍 뛰는 거잖아요. 이 3번 분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항상 뭔가 비슷한 거 하는 것 같고 막 뽐내지도 않아요. 뭔가 잘 되고 있어. 나 지금 잘 되고 있어. 너무 신나.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그런 경우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3번 분들이 그리고 잠수 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3번 분들이 이렇게 빵 뜬단 말이에요. 퀀텀 점프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벙찌는 거예요. 뭐 했는데 그동안 갑자기 저기까지 올라갔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3번 분들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3번 분들을 되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의 거리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웃고 어울리는데 뭔가 혼자 고독한 느낌. 뭔가 혼자 어떤 거 열심히 하는데 내 안에 있는 고민, 목표 이런 거 완전히 오픈 안 하고 그냥 가볍게 웃고 그러면서도 집에서 내가 남몰래 열심히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가까운 지인의 평가는 또 달라요. 3번 분들은 굉장히 가진 게 많다. 2, 3번은 언젠가 진짜 잘 될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 바운더리를 잘 챙기는 사람, 내 사람도 잘 챙겨. 라는 거를 주변의 지인분들은 느끼게 된다. 내숭을 부린다라기보다는 3번 분들이 신중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완벽주의적인 면도 있어서 내가 좀 더 완벽하게 내 성에 찰 때까지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다니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요. 3번 분들이 뭔가 자랑하고 이런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물론 본인이 잘한 걸 칭찬받고 이런 건 되게 좋아하는데 대놓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쑥스러워하기도 하고 약간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다가 적이 생기거나 질투를 받는다던가 이런 구설수에 대한 것도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중하시는 편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느꼈을 때 3번 분들이 잘 됐을 때 훨씬 더 놀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장도 하고 다니고 막 내가 팀장도 하고 반장도 하고 막 학생회장도 하고 소위 말해서 좀 나댔던 사람이 잘 됐을 때보다 이런 3번 분들처럼 조용하고 본인 세계관이 깊고 통찰이 깊고 본인 할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빵 떴을 때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3번 분들은 말년이 좋다. 요즘 화기살이라고 안 하고 화기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3번 분들한테 도화살도 있거든요. 딱 봤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안 꼬이는 게 아니에요. 꼬여요. 근데 이제 정말 3번 분들은 불특정 다수가 막 꼬여서 관심 갖고 이런다기보다는 진짜 3번 분들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혹은 3번 분들이 진짜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직장, 자신의 분야 이런 데서 3번 분의 진가를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 보면 이성분들이 보는 매력, 동성분들이 보는 매력 자리에 펜타클 8번, 컵 4번 카드가 나와서 동성분들을 봤을 때 이 3번 분들은 본인이 집중하는 거에 신경 쓰느라 잠수를 타고 선택과 집중을 하느라 비교적 무관심한 경향이 있어서 약간 친구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연락이 없어. 얘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는데 이성들이 봤을 때 펜타클 8번을 보면요. 되게 열심히 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성분들이 봤을 때 본인이 열심히 하고 육체적으로 섹시하고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어야 되기는 해요. 근데 이 3번 분들은 외면적인 매력보다는 내면적인 매력이 굉장히 치명적이다. 그러니까 3번 분들의 도화 매력이라고 하는 건 내면에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내면, 생각, 나의 콘텐츠, 나의 성과물 이런 것들 자체가 사람을 불러 모으고 이끌어 모은다. 그리고 내 이름을 알리게 된다. 그래서 만약 이런 분들이 유튜브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타로 유튜브처럼 내 얼굴이 안 나오면서도 내 말솜씨나 타로 솜씨 이런 것들을 내보내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런 얼굴 없는 유튜버도 하실 수가 있고 예술가도 잘 맞으시고요. 제가 비유로 하는 말씀이니까 좀 적당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요. 연구원, 본인 전문직, 본인 분야를 깊게 파는 그 연구원 쪽으로도 상당히 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완벽주의가 필요한 분야, 그러니까 뭔가 치밀함이 필요하고 세심함이 필요하다. 차분하게 뭔가 진득하게 엉덩이 붙이고 매달려야 되는 그런 직업 이런 부분들이 3번 분들한테 잘 맞을 수 있다. 만약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상담, 타로, 예술가, 글쓰기, 예체능 이런 쪽도 잘 하시고요. 교사, 누군가를 가르치고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교육업도 괜찮고 신중해서 재테크나 투자도 잘하세요. 그러면요 3번 분들이 이 인간관계에서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면은 내 인생이 좀 더 편해지는지 내 인기가 좀 더 많아질지 이런 조언까지 읽어보고 리딩 마무리하면요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에잇 오브 컵스 카드가 고민자리에 떴거든요.
그리고 방해 자리에는 5 오브 소드 카드가 떴어요. 3번 분들은 좀 애쓰시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완벽주의가 있다고. 이상주의도 있어요. 내가 가장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과물, 이상적인 행복, 성취, 꿈,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있고, 이상적인 연인, 이상적인 친구 상도 있고, 그런 완벽을 위해서 3번 분들이 노력도 하지만 사실 완벽한 건 없으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3번 분들은요, 본인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생기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싶을 정도로 열심히 쭉 하시는 경향이 있고, 본인의 신념을 밀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3번 분들이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더 유명해지고 하는 거긴 한데, 그것 때문에 본인이 좀 힘들 수가 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겉으로 봤을 때 기대하는 게 많이 없는 것 같고 마음을 많이 안 여는 느낌이고 그래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는 분이실 수도 있고요. 3번 분이 인간관계에서 뭔가 퍼주거나 도와주면 도와주시, 뭔가 그 사람 걸 내가 갈취를 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못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이렇게 균형이 왜 이렇게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배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한테는 뭔가 잘해줬고 내가 정말 잘 되길 바랬고 축하도 진심으로 해줬는데 반대 상황이 되니까 얘는 나한테 똑같이 안 해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가 있고, 뭔가 선물 같은 거 해줄 때도 누가 나한테 2만 원짜리 주면 난 3만 원짜리 줘. 나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반대로 나는 3만 원짜리 줬는데 이 사람은 뭐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이런 거 해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고, 그런 걸 티내지는 않지만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런 것들이 중첩이 되기 시작하면 3번 분들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요, 3번 분들이 조금 융통성 있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방해 자리에 5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좀 압도적인 무언가,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완벽한 결과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았을 때 내가 패배한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잘해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손절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다 3번 분들한테 손해라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은 생각보다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막 섬세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헤아리고 통찰력이 있고 생각이 깊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3번 분들은 내가 좀 되게 이런 심리적 통찰이나 섬세함에 있어서는 상위이다, 한 1%, 5% 정도다라는 자각을 하시고, 오히려 이 인간관계에는 좀 마음을 놓으시고 유하게 반응하시고 크게 기대 안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인복이 없다 이게 아니라 3번 분들은 마음이 여린 부분이 있고 때가 잘 안 묻어요. 세상에 때가 잘 안 묻어요. 그래서 주변에 때 묻은 사람들한테 상처받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렇게 같은 사람들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럴 수도 있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받았으면 돌려줘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당연하게 내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거를 빠르게 깨달을수록 3번 분들의 영혼이 자유로워져요. 3번 분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자아실현, 본인의 앞길에만 집중하게 되면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기 9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죠? 굉장히 여유롭게 혼자서도 외롭지 않게 행복하게 자유를 즐기고 있는 여자의 카드. 내가 가진 것들 자체가 원체 많은데 뭐하러 밖에서 상처받냐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해서 이렇게 즐겁고 나만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3번 분들은 본인 자체로 빛이 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막 주머니 속에 꽂고 숨어 있으려고 해도, 내가 그 망토를 뒤집어 쓰고 숨어 있으려고 해도 결국에는 세상에 드러나서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매력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는 인간관계에 스트레스 받아, 나는 눈에 별로 안 띄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3번 분들이 연애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막 끼를 부리고 다니고 막 흘리고 다니고 그리고 그 상대방을 막 엄청 믿고 이러진 않아요. 오히려 약간 나의 친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게 해서 이 3번 분들은 더 조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대하면 되는데 난 예의를 지켜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좀 평소에 나보다 더 엄격하게 딱딱하게 구는 그런 면들이 좀 있거든요. 도덕적인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당연히 하는 거 너무 좋죠. 근데 3번 분들은 이런 자기 검열이 심해서 본인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고, 이 힘든 정도가 심하면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매력 때문에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 카드처럼, 이 재능이나 매력은 당연히 플러스 요소지만 이런 매력을 대하는 태도나 생각 이런 것들이 자기 파괴적인 쪽으로 가면은 축복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3번 분들이 그래도 굉장히 삶에 대해서 통찰력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살면 살수록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산전수전 다 겪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보고 구르고 깨진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깨닫게 되는 면이 있어요. 이상적이고 완벽주의적인 부분이 좀 유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3번 분들은 최후의 승리자 같은 느낌? 이분들은요, 나중에 뭔가 결혼을 하든지 뭐 가족이 생겨서 손주가 생기든지 이러더라도 가족일지라도 타인한테 기대지 않고 나는 독립적으로 되게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내면을 살찌우면서 영혼을 살찌우는 독서, 뮤지컬, 본인의 취미, 운동, 악기 연주, 아무튼 본인의 일이면 일, 취미면 취미 이런 것들을 하면서 혼자서 굉장히 독립적으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신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 먹으면요, 3번 분들이 하도 경험이 많이 쌓여서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세미 부처의 느낌, 약간 그런 느낌도 낼 수 있거든요. 약간 그래서 이 3번 분도 상담하고 그러면 약간 혀를 내두를 정도로 3번 분들의 통찰력의 깊이가 남달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고생하지만 나이 들수록 빛을 보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 너무 이상적인 관계, 완벽주의적인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타인에 대해서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식으로 기대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고, 이런 완벽주의가 3번 분들이 해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으니 융통성을 주고 내가 읽어놓은 자산이나 내가 읽어놓은 나만의 경험, 취미생활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많이 가질수록 좋다.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분들이다. 보통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 세상이 나를 모르고 돈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도화살, 홍염살 이런 게 강한 분들은 그거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이 너무 나를 잘 알아. 나한테 너무 관심이 많아. 근데 막상 돈이 안 벌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3번 분들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대가 가능하다는 거죠. 세상에 나를 적당하게 알릴 수 있어요. 나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나보다 나의 능력이 먼저 세상의 빛을 보니까 나의 성적 매력이나 외모나 이런 건 스토킹, 질투 이런 화살로 돌아올 수 있지만 나의 능력과 재주와 성격, 매력은 나에게 있어서 결과물로 안전하게 돌아오겠죠. 3번 분들은 그러니까요. 초년기가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좀 더 힘내시고요. 말력이 참 좋으신 분들이시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본인의 매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이 세상에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이 나 자신을 좀 내보이고 내세우는 그러한 기운을 살려서 나의 직업으로 이어가셔도 참 좋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4번 분들의 매력이 어느 정도 급인가 적혀진 이 편지 읽고 시작할게요. 이 4번 분들은요, 제가 카드를 싹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고 하면은 약간 화개살이랑 홍염살 약간 이런 쪽이 있으신 편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 4번 분들은 일단 되게 내면이 깊어요. 생각이 많은 편이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해 딥한 면까지 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통찰력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타고난 기질다리 컵 3번 조화의 카드가 떴어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내가 뭔가 튀려고 하는 느낌보다는 잘 맞춰주는 느낌이 있어요. 사회성도 있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 4번 분들이랑 있을 때 즐거워하고 편안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당연히 4번 분들도 내가 생각하는 호불호가 있고 개성도 있겠죠. 근데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드러내서 막 싸우거나 쟁취하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이 4번 분들은 그냥 좋게 좋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평화를 원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누군가 싸우거나 막 항의를 해서 막 이런 것들을 좀 번거롭고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 매력 자리에 절제 카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컬러 카드 보시면 제이드, 옥색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보석의 색깔이죠. 이 카드들은 전부 다 내가 밸런스를 잘 잡고 생각이 깊으면서도 겸손하고 평온하고 균형이나 조화를 추구하는 그런 카드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4번분들이 조용한데 뭔가 귀한 힘이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4번분들한테 함부로 대할 수가 없거든요. 귀해 보인다. 급이 높아 보인다. 귀한 보석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요란하게 나를 바깥에다가 막 알리고 쩌렁쩌렁하게 나 이만큼 매력 있어. 나 이만큼 섹시해. 나 이만큼 능력 있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4번 분들은 그냥 묵묵하게 자기 일 열심히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호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매력을 막 흘리지도 않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만 딱 내 매력을 내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번 분들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뭔가 이분들이 하는 얘기나 어떤 일상, 취향, 생각, 통찰 이런 것들이 남다르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느끼게 된대요. 4번 분들이 그래서
연애를 하다가 만약 헤어진다라고 하면요. 이 이성분들이 4번분들을 자꾸 살다가도 생각이 나고 잊어버리지 못한대요. 자꾸 생각난대요. 지금 내 연인이랑 비교하게 되고 그런 면이 있어요. 왜냐면 4번분들은 흔한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4번이랑 헤어지고 나서 사실 4번이 잘못해서 헤어지는 경우도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상대방이 잘못하는 경우일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잘못했지. 내가 4번을 놓치다니. 내가 4번에 헤어지다니. 내가 진짜 어리석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만큼 4번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단순 연애나 엔조이 상대가 아니라 결혼 상대로 되게 좋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매력의 격이 높다. 4번분들은 사람을 편하게 해줘요. 이렇게 주변 사람의 조화도 이루고 어떤 사람이 막 활발하게 자기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어주기도 하고 반대로 상대방이 뭔가 조용하고 말이 나보다 더 없으면 오히려 4번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서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고 이러한 사려 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상대에 맞게 나를 카멜레온처럼 좀 바꿔서 대응을 하는 그런 유연함이 있고요. 그런 유연함이 가능한 이유는 4번분들이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한 통찰력이 깊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스럽다라고 보이거든요. 성숙하고 어른스러워요. 그러면서 능력 자리 보시면 황제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생각이 깊고 능력도 뛰어난데 살짝 묵직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내가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고 뭐든 어떤 사람이 막 나 이런 일이 있었어 하더라도 속으로 4번분들은요. 이런 부분 네가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편을 들어주지 않고 되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적인 맥락까지 고려를 해서 냉철하게 판단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4번분들은 가까운 사람들 중에는 4번이 은근 차갑다고 느끼는 사람도 좀 있어요. 은근 얘 냉정하다? 나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친절하고 이래서 뭔가 내가 무리한 부탁하면 그래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이것도 칼같이 자르고 의외인 부분도 있고 4번분들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좀 흠칫하면서 놀라서 뒷걸음질 치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4번분들 반전 매력이 있어요. 지금 동성 이성이 본 4번분들 분위기가 셋 다 아이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페이지 오브 펜타클, 페이지 오브 컵스 두 개. 특히나 이 페이지 오브 컵스 같은 경우에는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성향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분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화려하고 섹시하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순수하다, 청순하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런 느낌에 가까우신 외모, 깔끔하다 이런 외모이실 수가 있어요. 뭔가 팔목, 발목 이런 데도 좀 가늘 수가 있고 컵카드다 보니까 피부도 조금 맑고 뽀얗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눈망울이 촉촉하고 좀 반짝거린다 약간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리고 옷 같은 것도 막 끼 부린다고 하죠. 막 섹시하게 입고 몸매를 드러내서 막 짧은 치마 입고 이런 느낌보다는 치마를 입어도 약간 원피스 아니면은 뭔가 귀여운 거 편하게 루즈한 와이즈 팬츠나 내추럴한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들이 좀 잘 어울리고 뭔가 성숙한 매력을 좀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세미정장 같은 느낌도 잘 어울리고요. 약간 정핏도 괜찮고 루즈핏도 괜찮은데 몸에 딱 붙는 거는 좀 살짝 피하는 게 좀 더 좋다. 액세서리도요. 다양하게 많이 해도 괜찮지만 너무 화려한 거 말고 반지도 실반지 같은 거 있죠. 좀 심플한 반지. 막 다이아 왕따시만하게 박혀있는 그런 것보다는 실반지, 팔찌도 약간 알이 얇은 거 그런 것들이 조금 어울리지 않을까 싶고 힐도 막 하이힐 이런 것보다는 플랫, 적당한 굽의 구두가 훨씬 더 4번분들에게 잘 어울린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4번분들의 가장 큰 매력 필살기 자리에 더 헐미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매력의 원천 자리에 투브 완즈 카드가 나와서 매사에 좀 신중한 느낌이고요. 특히 이성관계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고 뭔가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해도 먼저 섣불리 다가가서 고백을 하거나 리드를 하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저 사람이 정말 나랑 잘 맞는 사람일까? 내가 똥바이브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이 정말 나랑 잘 맞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연애 초반에도 하지만요. 연애하면서도 끊임없이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라도 바뀌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나중에 지금 연애 초니까 당연히 잘해주겠지만 나중에는 내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완전한 믿음은 사실 없다. 의심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신중해서 그래요. 사실 이분들은 나 자신도 완전히 못 믿어요. 어쨌든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외부 세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사실은 4번분들이 마음이 여려요. 알고 보면은 갑각류 같은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또 갑각류 비유를 하게 됐는데 너무 맛있는 비유긴 한데 너무 또 찰떡 같아가지고 겉껍질은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근데 안에는 굉장히 연하고요. 물렁물렁하잖아요.
이 딱딱한 껍질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만든 거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형성된 게 강하죠. 그래서 4번분들은 흔히 말한 도화살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저기 막 내 매력을 막 광범위 뿌리는, 그래서 똥차고 벤치고 나한테 막 몰려오는 그런 느낌인데, 4번분들은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평가에는 더 타워 카드가 떴기 때문에 타인이랑은 좀 기본적으로 거리감이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랑은 쉽게 친해지기가 조금 힘든 그런 거리감이 있고, 그러한 좀 광역적으로 만인의 대중의 사랑을 받는 도화살이라기보다는 한 놈만 패는 느낌. 4번분들이 정말 취향인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엄청 깊게 파고드는 그러한 느낌이 좀 더 강하고요. 친해지기 전까지는 진가가 조금 가려져 있다라는 의미에서 화개살이랑도 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 4번분들의 특별한, 어떻게 보면은 뭐 내면 그리고 깊은 통찰력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나 가까운 연인 이런 사람들이 4번분한테 굉장히 푹 빠지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스며든다라고 하죠. 4번분들 본인의 대체할 수 없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4번분들은 뭔가 연애를 해도 좀 오래 꾸준히 장기 연애를 하시기에도 좋은 느낌이고, 한번 연애하시면 결혼까지 가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경향도 있으시다 해서 한 놈만 잡고 패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스나이퍼라고 하죠. 도화랑 홍염을 차이점을 비교한 영상 보면은 도화는 따발총이고 홍염은 한 사람만 잡고 패는 스나이퍼에 비유를 하는 영상이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4번분들은 약간 매니아층이 있는 느낌이고, 4번분들이 진가를 아는 사람들은 4번분을 덕질하듯이 파면서 좋아해요. 4번분들 웃는 거 귀여워. 4번 이런 면이 있네. 의외다. 4번 되게 엉뚱하다. 4번 4차원적인 모습이 있네. 귀여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좋아하는 이성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4번분이랑 헤어져도 4번분이랑 똑같은 사람 만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생각이 난다. 뭔가 잘 살고 있다가도 갑자기 4번 잘 살까? 4번 연락해볼까? 4번 진짜 생각해보면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았는데? 이러면서 SNS 들어가 보고. 근데 4번 분들은요, SNS도 되게 자유롭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으면 갑자기 비공개해버리거나, 게시물들 싹 내려버리거나, 잠수 타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염탐하는 연인들은 약간 그런 경우에서 좀 미치고 팔짝 뛰는 그런 상황도 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4번 분들은 약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신비주의의 느낌도 있고, 표현한, 사연 있는 느낌. 뭔가 모르게 저 사람만 세상에 붕 떠있는 느낌. 내가 세상에 약간 상처를 받은 부분이 있고, 내가 뭔가 세상에 어울리는 것 같지만 사실 혼자인 그런 느낌? 그래서 되게 도도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좀 가까워지고 싶지만 쉽지 않다. 어떤 연인의 경우에는 4번분들이 여자일 경우에는 부성애를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4번을 내가 보호해 줘야겠다. 이 4번이 힘들어하고 혼자서는 겉으로는 티를 안 내는데, 혼자 힘들어하고 이렇게 애쓰고 열심히 하고, 내가 4번이 힘들지 않게 내가 서포트 해줘야지. 4번 진짜 멋있다, 존경스럽다, 사랑스럽다, 이런 생각으로 4번 분들의 사람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경향이 좀 강하다. 그래서 4번 분들은요, 가까운 지인이라고 할지라도 좀 벽이 있어요. 어쩔 수 없거든요. 내부에 선이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이 선을 넘으면 손절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4번 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눈치 잘 챙겨야 돼요. 4번 분들이 본인이 뭔가 화나고 이런 것도 크게 티를 안 내거든요. 되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잘 지내려는, 웬만하면 잘 지내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뭔가 분란을 일으키고 막 내주장하면서 싸움을 일으키고 이런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관계를 끊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피곤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 4번분들이 서운한 마음을 내가 대놓고 표현을 하거나, 야 우리 얘기 좀 해, 이러면서 싸운다라고 하면요, 그분은 4번분한테 역설적으로 되게 소중한 존재구나, 되게 중요한 존재구나, 이렇게 불편한 마찰을 견디면서까지 이 4번은 잃고 싶지 않아 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물론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친한 사람한테 더 싸움을 걸고 화를 내고 왜 그러는데 할 수 있는데, 그게 4번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성분들이 봤을 때 매력은 페이지 오브 펜타클, 동성분들이 봤을 때는 컵 카드. 페이지 오브 펜타클은 신중하고 현실적인 조건들, 동성들이 봤을 때는 순수하고 상처 잘 받고 예술적인 부분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는 페이지 오브 컵스. 둘 다 성향은 달라요. 왜냐면은 이 4번분들이 이성분들한테 좀 더 방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카드가 나왔죠. 하지만 공통점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둘 다 I라는 거. MBTI I가 아니에요. 차일드의 I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4번분들은 마음이 여리고 보호 본능을 좀 일으키시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4번분들이 당찬 모습을 보여도 그 뒷모습에는 자책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이성들의 부성애, 모성애를 좀 자극하거든요. 내가 지켜줘야겠다.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여줘야겠다.
뭔가 때가 잘 묻지 않는, 약간 세월이 지나도 때가 잘 묻지 않고 나이 들어도 할머니 돼도 막 소녀 같은 느낌? 잘 안 늙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구르고 흙먼지 뒤집어 쓰고 해도 쉽게 더러워지지 않는 그런 만큼 상처를 더 많이 받는 것도 있어요. 사실 딱딱해져야 안 받거든요, 상처는. 굳은 살이 박혀야 상처에 괴로워하지 않는 건데 4번 분들은 굳은 살이 잘 안 박혀요. 그래가지고 아마 죽을 때까지 이러한 좀 순수함을 간직하실 분이 아닌가 싶고, 여기 보시면 사람들의 뒷얘기 자리에 텐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와가지고 이 4번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결혼 상대로 상당히 좋은 이성이다라고 보이고, 4번 분이랑 있으면 즐겁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마음이 편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4번 분들의 인간관계 고민을 보면은 플라워 오브 펜타클스가 나와가지고 혼자 고생 고민 이런 걸 남몰래 좀 간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말씀을 드리는 게, 뭐 물론 4번 분들이 나의 매력을 최대한 갈고 닦기 위해서 이런 조언을 들으셔도 좋지만, 제가 무엇보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4번 분들이 편한 대로 하세요. 본인이 스스로 좀 편하게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조언을 드리는 거거든요. 4번 분들은요, 실제보다 상황을 좀 더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비관적이다, 비판적이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회의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도 순수하니까 아이러니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순수하니까 그만큼 더 비판적인 거예요. 아, 세상이 너무 더러워, 나 진짜 이 세상에 못 살겠어,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사실은 실제보다는 좀 더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 힘든 정도가 한 5라고 하면 4번 분들은 거의 한 8 정도로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본인의 정신적인 평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유하게 넘어가시거나 크게 기대하지 말거나,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좋은데, 4번 분들은 타인에게 원래부터도 그렇게 기대를 많이 안 하시는 분이기는 해요. 근데 또 스트레스는 많이 받으세요. 스트레스 받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거든요. 4번 분들이 생각이 깊고 많고 다른 사람들 눈치도 빨리 보고 분위기를 잘 읽고 맞춰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슈퍼컴퓨터라서 그렇다라고 저는 비유를 보통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고 즐겁게 살면서 피해 주는 것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계산기라고 보시면 돼요. 계산기는 던져도 고장이 잘 안 나요. 던져야 겨우 고장이 나는데, 4번 분들 같은 슈퍼컴퓨터는요, 굉장히 성능이 좋은 대신에 조금만 습해도 고장이 나고요, 더워도 고장이 나고, 물이 차도 고장이 나고, 하여간 4번 분들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양날의 검이다. 나의 이 감성이나 내면의 이러한 날카로운 통찰력, 예지 능력, 미래 예지도 좀 잘하세요, 이분들. 그런 부분들이 본인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지 본인을 극하는 쪽으로 가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 있죠? 내 면역 체계가 나를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나를 해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4번 분들은요, 외부에서 공격을 받아서 내가 아픈 것보단 내 면역 체계가 나를 극해서 아픈 경우가 훨씬 많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본인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왜 면역계가 오작동을 하게 되냐면요, 너무 예민해서 그래요. 이 예민함을 안테나 이렇게 쭉 뻗어 있잖아요. 그게 의식적으로 좀 수그러들고, 그 대신에 그 안테나를 나의 발전이나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안테나를 세우시는 게 좋겠다.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싫어하는 사람들, 뭐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 이런 거 다 맞춰줄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4번 분들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비위는요, 나한테 월급 주는 사람들한테만 맞추세요. 상사한테만 맞추시고, 주변 사람들이 막 카톡하고 막 고민 얘기하고 막 감정 쓰레기통처럼 막 쓰려고 해도 그거 받아주지 않아도 돼요. 4번 분들이 힘들고 귀찮고 그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해도 그렇게 생각보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걸 몇 번 겪어보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업분들이 점점 더 여유로워지고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러한 경향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저는 막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데, 지금 사업분들이 만약 힘들다라고 하시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업분들이 또 자기 자신을 의심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내가 이거 기분 나쁜 게 정상인가? 이런 식으로 내가 기분 나쁜 게 맞는지를 스스로 검열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있는데, 웬만하면 좀 자제를 하시면은,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 맞죠. 그런 식으로 사모분들이 좀 더 행복하고 편하게 살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사모분들이 본인이 이렇게 타고나신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더 심리학, 철학 이런 쪽으로 한 분야를 좀 파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돌렸을 때 대성하실 수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알려지게 되면 사법부들이 권위자가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반대로 이 사법분들의 기분에 맞춰주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사법분들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권위가 높아질수록 더 살기가 편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사법분들한테 알아서 살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도 사법분들이 약간 이제는 또 그 위치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후배들을 또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고 내가 꼰대가 안 되려고 그러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 부분도 너무 좋은 방향이지만 적당히 하시면 좋겠다. 4번 분들은요 약간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써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여기 시드 오브 썬더 필요 없는 사람들 나에게 해로운 사람들이 다가오면 쳐낼 건 쳐내고 경계심을 가지면서 새로운 사람은 내 세상으로 들이고 하면은 훨씬 더 4번 분들이 편해질 것이다. 인간관계가 조금 많았을 때 그 인간관계를요 관리하느라 조금 힘들어하는 타입이 있는데 4번 분들은 후자거든요. 인간관계를 즐기려고 만드는 건데 관리하느라 힘들어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이 난 친구가 별로 없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좁고 깊은 관계를 맺는 타입이시니까 나에게 정말 진심인 친구들이나 이성들만 잡아가지고 깊은 관계를 맺으세요. 그러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